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엑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엑셀 마지막 파트인 기타 작업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전에 했던 분석 작업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컴활 1급 실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작업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 교재랑 같이 하시면 더욱더 쉬워지시니까 구매도 부탁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기타 작업입니다. 저희는 차트를 배워볼 거고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가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단가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에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도 표시해 볼 거예요. 글꼴은 도둠에 굵게, 글자 크기는 20으로 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수량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표시해 볼 거고요. 세로 값축은 최대값 30, 주 단위는 1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조 세로축의 표시 형식은 숫자로 해 볼 거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은 파선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4번까지 여기까지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차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단가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단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보조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차트 시트 클릭해 보시고요. 저랑 같이 해보시죠. 단가를 이렇게 범위 잡아 보시고요.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차트에다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가 계열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러분 이 콤보 한번 눌러볼게요. 단가 화살표 눌러보시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축에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보조축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확인 눌러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차트 제목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글자 좀 써볼게요. 여기 안에 클릭하시고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책 보시고 써볼게요. 국가별 한 칸 띄고 판매 현황입니다.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꼴 도둠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굵게는 눌려져 있거든요. 따로 안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글자 크기 20입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 넣어주시고 엔터 한번 치시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캐나다 수량 계열의 이 파란 막대 보이시죠? 얘만 값으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천천히 2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한 번, 좀 이따 또 한 번, 그리고 마우스 우측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자, 세로값축 바꿔보겠습니다. 25에다 오른쪽 버튼, 이쪽이 세로고요. 이쪽을 보조 세로라고 해요. 자, 25에서 오른쪽 그러면 축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축서식이 뜨면요. 문제 한번 보시죠. 최대값은 30, 그 다음에 주 단위는 10 줘볼게요. 이렇게 10 주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 요 보조 세로값 숫자 아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축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스크롤 막대를 쭉 내려보면 표시 형식 보이시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 회계 보이십니까?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고 자,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한번 바꿔볼게요. 요 눈금선 있죠? 여기에다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하얀색 화살 표시가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채우기 및 선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대시 종류라고 보이시죠? 요 화살표 클릭해 보실게요. 자, 여기 파선 보이시죠? 요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부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해 볼 겁니다. 도형 스타일 미세육과 황록색 강조3의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채우기, 질감 채우기는 양피지로 해볼 거고요. 차트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바깥쪽에 오프셋 위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례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범례 서식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쪽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 한번 눌러보시고, 자, 도형 스타일 화살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미세육과 황록색 강조 3이라는 설명 보이시죠? 이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차트 영역 이렇게 설명글이 나왔을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해 주시면 요 밑에 질감이라는 데 보이시죠? 옆에 도구 상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양피지라고 보이시죠? 이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스크롤 막대를 쭉 내려보시면 둥근 모서리가 나오죠? 요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럼 이제 효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그림자 눌러주시고요. 미리 설정 눌러보시면 자, 요게 바깥쪽 오프셋 위쪽이라고 보이십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매크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크로는요, 일단 밖에 클릭을 하게 됩니다.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우리 들어갈 거고요. 매크로 이름 적은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내가 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자, 여기에다 별표해 볼까요? 작업이 끝나면 밖에 클릭하게 됩니다.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누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고 매크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 6번, 7번을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중지를 누르고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 매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8번째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형이나 단추 만들 땐 왼손으로 Alt 누르고 드래그 하고요.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 창이 뜨지만 도형은 수동으로 직접 매크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도형에다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누르고 매크로 지정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같이 한번 매크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크로는 10분이 풀면 10분 다 맞추는 문제인데 중간에 실수 하나 잘못하면 앞에 하셨던 문제까지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풀어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부터 23 영역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개발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H3에서 I4 영역에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는 평균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매크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매크로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매크로 만들 땐 밖에 클릭하시는 거고요. 들어가 보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매크로 창이 뜨면 여기에다가 평균이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는 해볼게요. 영어로 AV 써보겠습니다. 에버리지에서 탭, 그리고 중간하고 기말 두 개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우리 다 구해주셨죠? 자,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 끝까지 끌어주시면 네, 여기까지 평균이 다 구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가 할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 단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H3 모서리에서 I4까지
드래그 앤 드롭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매크로 평균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상태에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로 평균 쓰시면 되고요.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평균 범위 잡고 델 키 눌러볼게요. 어때요? 지워졌죠? 자, 평균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매크로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문제 풀어볼게요. F4부터 F13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기호가 들어가게 할 거고 천 단위 구분 기호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대괄호가 색깔 들어가는 거고요. 특수문자에 샵, 샵0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0일 때는 0이죠. 맨 끝에 이 0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고요. 음수일 때는 빨간색에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기호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강 대괄호 보이시죠? 색깔은 이 대괄호에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샵, 샵0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매크로는요, 하트로 동일 시트에 H6에서 I7에다 생성할 거고요. 글자는 서식 적용이라고 넣어 볼 겁니다. 텍스트 맞춤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넣어 볼 거고요.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매크로 풀어볼게요. 밖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또 들어가 보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네, 여기에다 써볼게요. 서식 적용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범위 좀 잡아보죠. F4부터 F13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창이 뜨면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고 지표준 지운 다음에 저희가 서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괄호 여시고요. 자, 우리 색깔은 파랑입니다. 대괄호 닫고 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나와야 되거든요. 미음 누르시고 한자 누르시고 탭 그럼 이 특수문자에서 삼각형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나와야 돼서 샵, 샵 0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양수 조건입니다. 양수일 때는 파랑색에 삼각형이 위로 올라가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세미콜론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음수일 때입니다. 자, 대괄호 여시고 자, 빨강 해볼게요. 빨강 대괄호 닫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탭 자, 아래로 향하는 삼각형 클릭하시고요. 역시 샵, 샵 0 자, 음수일 때는 빨강색에 아래로 향하는 특수문자를 넣고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넣을 겁니다. 세미콜론 눌러주시고 자, 이번엔 0일 때는 자, 0일 때는 뭐라고 표시하래요? 0입니다. 0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다 됐죠?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삽입의 도형입니다. 여러분 스마일 옆에 하트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자, H6에서 I7까지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여기에다가 한글로 써볼게요. 서식 지정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매크로 지정해 볼게요. 이런 일반 도형은 수동으로 매크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도형에서 오른쪽 누르시고요. 매크로 지정 자, 그럼 서식 적용 클릭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밖에 클릭하시고요. 이거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상승폭 범위 잡으시고요. 사용자 지정 누르셔서 일반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밖에 클릭했다가 요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되시죠? 여기까지 두 번째 매크로 풀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매크로인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형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예시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F4부터 F13 영역에 셀 서식, 표시 형식, 일반으로 설정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기본 도형의 하트를 H9에서 I10에다 만들어 볼 거고요.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0부터 L19 영역에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서식 해제 매크로가 들어가도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해당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세 번째 매크로 저 돗골이랑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써보시죠. 한글로 서식 해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승폭 범위 잡으시고요. 이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표시 형식 보이시죠? 일반에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됐죠?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자, 이제 도형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자, 하트 도형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마일 옆에 있죠? 예, 클릭하시고 자,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H9부터 I10까지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씨 좀 써볼게요, 여러분. 한글로 서식 해제 자, 이제 홈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우리 매크로 지정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식 해제 눌러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우리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 텐데 밖에 클릭하시고요. 일단 서식 지정을 눌러보시죠. 어때요? 되시죠? 서식 해제 눌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의 마지막 파트인 프로시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 맞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서 이 파트를 포기해도 되는데 항상 시험 보실 때 여기에서는 내가 두 개는 맞겠어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나머지 한 개는 나중에 기출문제 5회 정도 풀잖아요. 그때 되면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명 잘 들어보시고 저도 잘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산 함수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 포인트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파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같이 한번 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폼이 실행되면, 폼이 초기화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화면의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유저 폼의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 별표하세요. 이 A는 B가 제일 중요한 원리인데 B 값을 A에 넣어줘라라는 명령이 됩니다. 우리 사용자 정의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셀스 i,4 txt 국어점수 점 밸류 이렇게 들어가면 국어점수를 i행의 사열에 넣어줘라 이 소리가 됩니다. 이 밸류가 붙은 이유는요, 숫자나 날짜가 들어가는 칸은 뒤에 점 밸류를 붙여주는데요. 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 아니면 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양괄호 여신 다음에 여기에다 txt 국어점수 이렇게 쓰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키포인트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i하고 i로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입니다. 입력할 때 행번호는요, 첫 번째 제목의 셀 주소와 이의 행번호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셀 주소와 행번호를 갖고 오게 되고요. i로우에서는 요 끝에 숫자가 왜 플러스 7인지, 예를 들어서 왜 플러스 7인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는요, 첫 번째 데이터의 행번호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랑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시저 1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볼게요. 우리 자료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 등록 폼이 나타나도록 해볼 겁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I4부터 I7의 내용이 CMB 학과 목록에 들어가게 할 거고요. K4부터 K7 영역의 내용이 CMB 수강 과목 콤보 상자 목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 실행되면 TXT 수강 날짜에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이 폼이 실행되면 이 말은 폼이 초기화되면 이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름과
학번, 학과, 수강 과목, 수강비, 수강 날짜 이 데이터들이 B4셀부터 입력되도록 해볼 겁니다. 여기 데이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폼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요. 자, 자료 입력 누르면 이 폼이 나타나게 할 거고, 우리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시간과 이렇게 메시지 버튼, 확인 버튼이 뜨도록 할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기타 작업 프로시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의 마지막 파트니까 힘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프로시저 1 클릭하시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개발 도구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디자인 모드 한번 눌러보시고요. 요 자료 입력 버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안 키우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엔터 2번 하시고 여기에다 글자 좀 써보시죠. 한글로 수강 등록 폼 그리고 점 영어로 sh 그럼 여기 show라고 보이시죠? 요때 밑에 다 나온 영어 보이시잖아요. 예,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제대로 보이십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폼 보이시죠, 여러분?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수강 등록 폼 보이십니다. 얘 더블 클릭. 우리 문제에서 폼이 초기화되면 이렇게 나오면 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이 보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이 보이시면 유저 폼에 요 클릭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이니셜라이즈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폼이 실행되면, 폼이 초기화되면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영어로 CMB 그리고 학과 점 하시고 영어로 RO 그러면 로우 소스 보이시죠? 이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그럼 뒤에 영어가 자동으로 나오고 는 하시고 큰 따옴표로 자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죠. 교재 보시면은 I4 콜론 I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옴표 닫고 엔터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프로시저 할 때는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A는 B 하면 B 값을 A에 넣어줘라 이 소리입니다. I4부터 I7의 내용을 CMB학과 원본 목록에 넣어주시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이제 여러분들 쳐보시는데요. 자, 이렇게 CMB 수강 과목 점 로우 소스는 K4부터 K7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K4부터 K7 내용을 CMB 수강 과목 원본에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엔터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 날짜를 txt 수강 날짜에 넣어 볼게요. 자, 요 밑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트 보이시죠? 데이트는 오늘 날짜를 txt 수강 날짜에 넣어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됐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료 입력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여러분? 여기 오늘 날짜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학과 한번 화살표 눌러주시면 요 내용 나올 거고 수강 과목 누르시면 요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넣고 입력을 누르면 여기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한번 눌러주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눌러볼게요. 자, 이제 수강 등록 폼 더블 클릭 해주시고 자, 여기 입력 버튼 보이시죠? 입력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교재에 프로시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써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I는 레인지 괄호 여시고 큰 따옴표로 B3 따옴표 닫으시고 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따옴표 닫으시고 괄호 닫고 점 커런트 CU. 그럼 여러분 커런트 레지온 보이시죠? 여기다 마우스 이렇게 방향키로 내리셔도 돼요. 여기다 점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 RO. 그러면 로스 보이시죠? 로스에다 방향키로 갖다 대시고요. 점. 그 다음에 카운트 COU 카운트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쓰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입니다. 내가 여기에다 입력할 때 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range랑 current region loss count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고, 왜 여기가 B3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엑셀로 잠깐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엑셀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여기다 입력할 거잖아요. 입력할 때는요, 이 첫 번째 제목이 기준이 돼요. 얘 주소가 어떻게 돼요? B3이죠. 그래서 거기다 B3이라고 쓴 거고, 이 제목에 행은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죠. 그래서 뒤에다 플러스 3이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 이제 자료를 좀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영어로 sales 괄호 여시고 i행의 두 번째 열에는 는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열에는 txt 이름 써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txt 이름을 i행의 두 번째 열에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A가 첫 번째잖아요. 그죠? B가 두 번째죠? 두 번째 열에 이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C가 세 번째, D가 네 번째죠? 자, 세 번째는 학번이 들어가고, 네 번째는 학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강 과목, 여섯 번째는 특강비, 일곱 번째는 수강 날짜가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제 교재 보시면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눌러주시고, 자, 여기다 나머지 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름은 두 번째 칸에 넣을 거고요. 학번은 세 번째, 학과는 네 번째, 수강 과목은 다섯 번째, 특강비 여섯 번째입니다. 수강 날짜는 일곱 번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어떤 거는 밸류가 붙고 어떤 거는 안 붙었죠? 이렇게 점 밸류가 붙은 거는 숫자나 날짜가 들어가는 객체에는 점 밸류를 붙여서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셔야, 인식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이게 잘 들어가나 입력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자료 입력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름에다 교재랑 똑같이 자료 좀 넣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자, 학번에다 클릭하시고요. 200305 학과 화살표 눌러보시고요. 경영학과, 그리고 수강 과목은 인문학개론, 특강비에다 클릭하시고 5만원 넣어볼게요. 자, 입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입력할 때쯤이면 수강 날짜는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저랑 종료에 대한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게요. X 한번 눌러주시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강 등록 폼 더블 클릭하시고 이 종료에 대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이 종료 단추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커서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메시지 박스 써볼게요. 영어로 MSG BOX 한 칸 띄고 타임 엔터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현재 시간이 메시지 창으로 나오고요. unload me 현재 폼이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자료 입력 눌러볼게요. 자, 그럼 종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현재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52분이 나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시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출유형 문제 저 독골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로시저 이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병원 조회 폼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B사부터 B칠 내용이 CMB 병원명 콤보 상자 목록에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진료 날짜 txt 진료 날짜 객체에는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병원명, 진료 과목 수, 의료진 수, 행정 직원 수가 폼에 표시되도록 해볼 거고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날짜를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주고 폼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병원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병원 조회 폼이 나타나도록 할 거고, 종료를 눌렀을 때 오늘 날짜와 이 메시지 버튼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날짜도 나오고 폼이 초기화됐을 때 어떤 목록이 나와야 되는지도 보이죠? 자, 저랑 같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시저 두 번째 시트 클릭하시고요. 저랑 두 번째 프로시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디자인 모드 클릭해 보시고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그 다음 병원조에 더블 클릭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창 하나 뜨죠? 여기에다 저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병원조회 폼 영어로 sh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병원조회 폼이 열리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해볼게요. 병원조회 폼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폼이 초기화되면 그랬죠? 요 폼이 초기화되면, 폼이 실행되면 할 때 요 화면 빈 공간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저 폼은 됐고요. 요 끝에 클릭 있죠? 클릭 화살표 누르셔서 이니셜라이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cmb 그리고 병원명 영어로 로우 소스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는 하시고요. 자, 큰 따옴표 하시고 B4 콜론 B7 따옴표 닫고 엔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 날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txt 한글로 진료 날짜는 자, 영어로 데이트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B4부터 B7 내용을 CMB 병원명 원본에 데이트 오늘 날짜를 진료 날짜에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 병원조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 날짜 나오고요. 병원명 화살표 눌러보면 이렇게 목록이 자동으로 뜹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고 조회를 누르면 거꾸로 해요. 아까랑 여기 엑셀에 있는 자료가 이 폼에 하나씩 자료가 들어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X 한번 눌러주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 병원조회 폼 더블 클릭하시고요. 조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얘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이죠? 여기에다 한 줄만 먼저 저랑 써보겠습니다. 저희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i로는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다 cmb 병원명 영어로 리스트 인덱스 list 쓰시면 리스트 인덱스 보이시죠?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더하기 한 다음에 4 써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i로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인데요. cmb 병원명 리스트 인덱스 이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왜 여기가 플러스 사인지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엑셀 한번 눌러보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입력이 다 돼 있는 거에 행번호 구할 때는 첫 번째 데이터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얘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입력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i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의 세 번째 열에 있는 건 과목수, 진료 과목수에 넣어줄 거고요. 네 번째 칸에 있는 건 의료진수,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건 행정직원수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엑셀 단추 눌러서 자, 보세요 여러분. 자, A가 첫 번째죠. 두 번째 병원명. 자, 보세요. 세 번째는 진료 과목수, 네 번째는 의료진수, 다섯 번째는 행정직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보죠. 병원조회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인천병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한번 눌러보시죠. 자, 어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5, 135, 15가 여기 나란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재밌으면 프로그램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이런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실 겁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흥미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재밌게만 봐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X 한번 눌러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셔서 이제 병원조회 폼 더블 클릭, 이번엔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료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여기에다 저랑 같이 써볼게요. 영어로 msg box 한 칸 띄시고 데이트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화면에 보여주게 할 거고요.
unload me 엔터. 자, 현재 폼이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테스트 해보죠.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병원조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종료 한번 눌러볼까요? 이러면 이렇게 오늘 날짜가 나오고 확인 누르게 되면 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시저 두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엑셀 파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제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시저 1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보기 단추를 누르면 인기 검색어 폼이 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폼이 실행되면 요게 폼이 초기화되면 이런 소리죠. CMB 검색 방법 콤보 상자 목록에는 PC,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CMB 키워드에는 B4부터 B13이 입력되도록 할 거고요. LST 목록 상자에는 B4부터 D13 내용이 입력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누르면 키워드 목록에 대한 PC 검색량, 모바일, 총 조회수 자료가 화면처럼 조회되게 해볼 건데 이때 총 조회수가 30만 이상일 때는 최상위 검색어 OPT 최상위가 선택이 되도록 할 거고요. 30만 그럼 미만이라면 보통이 선택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평균 조회수에는 PC 그리고 모바일의 평균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폼 이름과 함께 폼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기 검색어라고 쓴 거 있죠? 인기 검색어가 폼 이름이고요. 이 폼 이름 뒤에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도록 하고 종료하도록 할 겁니다. 자, 프로시저 2시트가 활성화, 액티베이트 되면 요거 체크해 보세요. D2 셀에 현재 날짜를 들어가게 할 거고요. D3 셀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저 2시트에서 데이터가 바뀌면 글꼴은 궁서체,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마지막 엑셀 파트 프로시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프로시저 2번 예제 불러주시고요. 저랑 같이 마지막 기출유형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시저 1시트 클릭하시고요. 밖에 클릭한 다음에 개발 도구 눌러보시고 디자인 모드 클릭해 보겠습니다. 검색어 보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다 입력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기검색어.show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 뜻은 뭐예요? 인기검색어 폼이 나타나도록 하시오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 폼 플러스 누르시고 인기검색어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폼이 초기화되면 이러면 요 화면 빈 공간을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 한번 화살표 누르시고요. 폼이 실행되면 이니셜라이즈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다 저랑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CMB 검색 방법 add item. 자, add item 보이시죠?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고 여기는요 add item 속성은 는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한 칸 띄고 큰 따옴표로 영어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PC 따옴표 닫아주시면 돼요. 엔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C 데이터를 검색 방법 목록 상자에 넣어줘라 이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재 보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을 검색 방법에 노트북과 태블릿도 검색 방법에 목록 상자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add item 사용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엔터 한번 해보시고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 한번 해주시면 이건 아까 해본 거죠. B4부터 B13의 내용을 CMB 키워드 원본에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엔터 한 번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LST 목록 로우 소스에 자, 원본에 B4부터 D13 내용을 넣어줄 건데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 처음 보시죠? LST 목록 칼럼 카운트 왜 여기 3이라고 썼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B4부터 D13 이 열을 어디 참조하는 거예요?
B열, C열, D열 이렇게 세 개를 참조하죠. 그래서 열이 세 개를 참조한다 그래서 LST 목록 칼럼 카운트 열의 개수가 세 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 검색어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B, C, D 칼럼 카운트 3개 하신 거고요. 여기 검색 방법과 키워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목록이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여기 정보가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X 한번 눌러주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기 검색어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조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 돋골이랑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자, 엔터 한번 하시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이 자료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볼게요. cmb 키워드.list index 플러스 4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써주시면 되고 여기가 왜 더하기 4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엑셀 단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입력된 자료의 행번호는 이렇게 첫 번째 자료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얘가 네 번째 줄에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비주얼 베이직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I로 세 번째 칸에는 PC를 넣을 거고요. 네 번째 칸에는 모바일,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건 txt 총 조회수에 넣을 건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에 건자도 붙여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포맷입니다. 그래서 포맷에 이 데이터 형식 뭐가 들어갈지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에 건자를 붙여서 PC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칸에다 포맷을 바꿔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설명드려 볼게요.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게 30만 이상이라면 OPT 최상위가 선택이 되도록, else 아니라면 보통이 선택되도록 할 거고요. 우리 평균에는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걸 2로 나눠서 천 단위 구분 기호에 건자를 붙여서 서식을 바꾼 다음 이거를 평균에다 넣어주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엑셀 단추 눌러보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A가 첫 번째니까 두 번째가 키워드, 세 번째가 검색량, 네 번째가 모바일, 다섯 번째가 총 조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럼 여기 검색 방법 누르고 핸드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눌러서 Add 포스트 눌러보겠습니다.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총 조회수가 30만이 넘기 때문에 최상위 검색어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평균 조회수 보이시죠? 총 조회수를 나누기 2 한 결과가 바로 여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회에 대한 프로시저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X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기 검색어 더블 클릭하시고 자, 요 닫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이 닫기 단추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써보시죠, 여러분. MSG, BOX. 자, 한 칸 띄시고, 밑점, 캡션, CAP, 캡션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엔드 기호 써주시고요. 한 칸 띄시고, 큰 따옴표로 한글로 폼을 종료합니다. 마침표 하시고요. 따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폼이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unload me 현재 폼이 사라지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밑점 캡션 보이시죠? 자, 현재 폼의 이름을 폼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랑 같이 붙여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할 거고요. unload me 현재 폼이 사라지도록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엑셀 단추 눌러서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엑셀 눌러주시고요. 검색어 보기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닫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보셔요. 인기 검색어라고 여기 제목 보이시죠? 이 인기 검색어라는 제목이 보이고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시고요. 여기 프로시저 2 보이시죠? 프로시저 2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일반 화살표 누르시고 워크시트,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누르시고 액티베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써보시죠. 대괄호 여시고 영어로 D2 대괄호 닫고, 자, D2 셀에 는 해볼게요. 자, 큰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현재 날짜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대괄호 여시고 E2 대괄호 닫으시고 는 해볼게요. E2 셀에 현재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해 가시죠? 현재 날짜를 D2에다 넣을 거고 데이트 오늘 날짜를 E2 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프로시저 2 보이시죠? 얘 한번 눌러보시면 어때요? D2 셀에 현재 날짜, E2 셀에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시고요. 자, 이번에 여기 워크시트 돼 있으니까 화살표 누르시고 체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커서가 깜빡이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써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설명드려 볼게요. 위드 타겟 마우스로 클릭한 곳에 점 폰트 점 네임 궁서체, 글꼴을 궁서체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점 폰트 점 이탈릭 기울임을 true.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울임 속성을 지정해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 폰트 점 컬러 인덱스 3 보이시죠? 글자 색상을 3번 색상으로 바꿔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 인덱스 3번은 빨강을 뜻합니다. 4번은 녹색, 5번은 파랑이죠. 6번은 노랑이에요. 참고로 검정은 1번이 됩니다. 자, 어쨌든 3번을 넣으면 빨강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with 타겟이 시작됐으면 end with로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써볼까요? 자, 홍길동 하고 엔터는 누르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홍길동 원래 글꼴은 맑은 고딕이거든요. 근데 엔터를 누르잖아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되면 네, 궁서체의 기울임 그리고 빨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프로시저 두 번째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엑셀 파트를 다 한번 훑어본 거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알려드리면 100점에서 저는요 100점 만점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70점 이상의 실력을 가졌으면 해서 하는 바람으로 이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85점에서 이상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드린 거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학습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기출문제에서 한번 또 지지고 볶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커말 1급 4개 파트 배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요 이제 엑셀 기출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